이정수는 오늘도 새벽 6시에 일어났다. 48세, 20년째 한 회사에 다니는 중견 사원. 아니, 이제는 차장이지만 여전히 자신을 사원이라고 생각하곤 했다. 여보, 또 일찍 나가세요? 아내 미영이 부엌에서 도시락을 싸며 물었다. 45세인 미영은 요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며 가게의 보탬이 되고 있었다. 응,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정수는 거짓말을 했다. 사실 오늘은 부장 승진 발표가 있는 날이었다. 20년을 기다린 그 순간, 지하철에서 정수는 핸드폰으로 회사 게시판을 확인했다. 아직 발표가 나지 않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회사에 도착하자 동료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모두 승진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수 형, 오늘 드디어네요. 후배 김태현이 다가왔다. 35세인 태현은 정수보다 13년 늦게 입사했지만 이미 과장 자리에 있었다. 명문대 출신의 MBA까지 갖춘 엘리트였다. 네, 그러게요. 정수는 애매하게 웃었다. 태현과는 처음부터 미묘한 경쟁 관계였다. 능력으로는 정수가 앞섰지만 학벌과 인맥에서는 태현이 압도적이었다. 오전 10시, 드디어 인사 발령이 떨어졌다. 김태현 과장, 영업이부 부장으로 승진 발령. 정수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태현이? 자신보다 13년 늦게 들어온 태현이 부장으로 승진한다고? 이정수 차장은 현재 직책 유지. 동료들이 정수를 바라봤다. 동정 어린 시선들이었다. 정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정수 형, 미안해요. 저도 몰랐어요. 태연이 다가와 어색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미안함보다 만족감이 더 컸다. 괜찮아요. 축하해요. 정수는 억지로 웃으며 답했다. 점심시간, 정수는 혼자 구내식당에 앉아 있었다. 20년 동안 쌓아온 성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신입사원 때부터 야근과 주말 근무를 마다하지 않았다. 회사 매출 증대를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기획서를 작성했고, 어려운 고객들을 상대하며 계약을 따냈다. 작년에만 해도 정수가 담당한 프로젝트로 회사는 50억의 매출을 올렸다. 반면 태연의 성과는 어땠을까?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실상은 다른 팀의 성과를 가져다 쓴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정수 씨, 괜찮으세요? 동기인 박 과장이 옆에 앉았다. 괜찮을 리가 있나? 20년을 이 회사에 바쳤는데. 그러게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태연이는 박상무랑 대학 선후배 사이잖아요. 박상무. 52세인 그는 영업본부를 총괄하는 상무였다. 태연과 같은 대학 출신으로 태연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뻐했다.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성과도 경력도 내가 앞서는데. 쉿, 소리 좀 작게. 박상무님이 들으시면 어떡해. 오후 회의 시간, 정수는 새로 부장이 된 태연의 첫 회의에 참석해야 했다. 앞으로 우리 팀은 더욱 적극적으로 영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태연이 당당하게 말했다. 특히 골프 접대를 늘려야 해요. 박상무님께서도 강조하신 부분입니다. 정수는 속이 뒤틀렸다. 골프 접대? 20년 동안 골프를 배울 여유도 없었던 자신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였다. 정수 차장님은 골프 안 치시죠? 그럼 사무 업무 위주로 맡아주세요.
순간 정수의 혈압이 올랐다. 사무 업무, 20년 경력의 영업 전문가를 사무직으로 돌리겠다고? 태연 부장님, 저는 영업이 전문이라서. 아, 네. 하지만 시대가 변했잖아요. 이제는 골프장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시대예요. 회의가 끝난 후 정수는 화장실에서 울컥했다. 20년을 이 회사에 바쳤는데 이게 그 대가인가?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온 정수를 아내 미영이 반겼다. 어떻게 됐어요? 승진 발표. 안 됐어. 그래요? 아쉽네요. 다음에 또 기회가. 13년 늦게 들어온 후배가 부장이 됐어. 미영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수는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미영은 듣다가 분개했다. 그게 말이 돼요?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어쩌겠어. 세상이 그런 거지. 그때 대학생 아들 민준이 방에서 나왔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민준은 이미 다 들었다. 아빠, 그거 부당한 거 아니에요? 신문에서 봤는데 그런 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민준아,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정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날 밤 정수는 잠들지 못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가족을 위해, 미래를 위해 참고 또 참았는데, 이게 정말 맞는 건가? 계속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 건가? 창밖을 바라보며 정수는 생각했다. 48세, 아직 늦지 않았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다음 날부터는 더욱 견디기 힘들어질 것이었다. 13년 후배에게 고개 숙이며 20년 경력을 무시당하며 살아야 한다니. 정수의 가슴 속에서 뭔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분노일까, 의지일까? 아직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더 이상 예전의 정수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승진 탈락의 충격에서 벗어나려면 일에 몰두하는 수밖에 없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태연이 이미 와 있었다. 새로 생긴 부장실에서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정수 형, 일찍 왔네요. 네, 할 일이 많아서요. 정수는 시큰둥하게 대답하고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태연의 다음 말에 귀가 번쩍 뜨였다. 아, 그런데 형, 지난 분기 어사 계약 관련 보고서 좀 다시 정리해 줄 수 있어요? 박 상무님이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셔서. 어사 계약? 그것은 정수가 6개월 동안 매달려서 따낸 50억짜리 대형 계약이었다. 그런데 보고서를 다시 정리하라고?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했으면 해서. 정수는 의아했지만 일단 태연의 요청을 들어줬다. 보고서를 다시 꺼내 검토하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원본 보고서에는 분명히 담당자 이정수 차장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태연이 요청한 수정본에는 담당자 김태연 과장현 부장, 협력 이정수 차장으로 바뀌어 있었다. 이게 뭐지? 정수는 다른 보고서들도 뒤져봤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지난 1년 동안 자신이 주도했던 여러 프로젝트의 성과가 모두 태연의 이름으로 둔갑해 있었던 것이다. 비사 마케팅 전략, 시사 제품 기획, 기사 유통 계약, 모두 정수가 밤잠을 설쳐가며 만들어낸 성과들이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태연이 주담당자로 정수는 단순 협력자로 기록되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성과를 가로챘구나. 정수의 주먹이 절로 쥐어졌다. 점심시간 정수는 인사팀 김 과장을 찾아갔다. 중학교 동창인 김 과장이라면 솔직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김 과장, 내 승진 탈락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 김 과장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수야,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박 상무님이 처음부터 태연이를 밀기로 마음먹었어. 무슨 말이야? 같은 대학 후배잖아. 그리고 태연이 아버지가 건설회사 사장이래. 박 상무님이 그쪽과 골프 파트너로 자주 만난다고 하더라. 정수는 혈압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럼 내 성과는? 50억 계약은? 그것도 태연이 성과로 둔갑했어. 서류상으로는 태연이가 주도하고 내가 보조한 걸로 되어 있더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정수야, 목소리 좀 낮춰. 나도 이런 얘기 하기 싫지만 현실이 그래. 그날 오후 정수는 태연을 직접 찾아갔다. 태연 부장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뭐 때문에요? 어사 계약 건인데 원래 제가 담당했던 프로젝트 아닙니까? 태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아, 그거요? 물론 형이 많이 도와주셨죠. 하지만 전체적인 기획과 마무리는 제가 했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처음 기획부터 계약 체결까지 제가 다 했는데요. 형,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팀워크라는 게 있잖아요. 팀워크? 정수는 어이가 없었다. 그럼 비사, 시사, 디사건들도 모두 팀워크의 결과라는 건가요? 태연이 살짝 당황했다. 정수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다. 형,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가 한 팀이었잖아요. 한 팀이면 성과도 공평하게 나눠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박 상무님이 결정하신 사항이에요. 결국 박 상무의 지시였다는 것이다. 정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퇴근길, 정수는 우연히 태연이 박 상무와 함께 나가는 모습을 봤다. 고급 세단에 타면서 나누는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다. 태연아, 오늘 골프장에서 만날 사람이 중요한 분이야. 인사말 잘하고. 네, 상무님. 그런데 이정수 차장건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걱정 마. 곧 다른 부서로 발령낼 예정이야. 말썽 부리면 더 멀리 보낼 수도 있고. 정수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근데 상무님, 진짜 정수형 성과를 제가 가져가도 괜찮은 건가요?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는 그냥 시킨 대로만 하면 돼. 네, 알겠습니다. 정수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20년 성과를 도둑질해놓고 오히려 자신을 쫓아낼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집에 돌아온 정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여보, 왜 그래요? 또 무슨 일 있어요? 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미영아, 내가 바보였나 봐. 무슨 소리예요? 정수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다. 성과 도용, 승진 비리, 그리고 자신을 내쫓으려는 계획까지. 이런 일이 다 있었어요? 왜 진작 얘기 안 했어요? 말해서 뭐해? 어차피 바뀔 것도 아닌데. 미영이 화가 났다.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노동청이든 어디든 신고해야죠. 미영아,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괜히 미움만 사고 오히려 더 곤란해질 수도 있어. 그때 아들 민준이 끼어들었다. 아빠, 그래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죠. 증거가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증거? 네, 원본 보고서, 이메일, 녹음 파일, 이런 것들 말이에요. 정수는 민준의 말에 뭔가 번뜩이는 것을 느꼈다. 맞다. 증거가 있다면? 그날 밤, 정수는 잠들지 못하고 생각했다. 20년을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증거를 모아보자. 제대로 된 증거를. 정수의 눈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투지가 살아났다. 정수는 그날부터 증거 수집에 나섰다. 20년 동안 쌓인 자료들을 하나씩 뒤져가며 원본 파일들을 찾아냈다. 어사 계약의 초기 기획안, 자신이 직접 작성한 이메일들, 고객과의 미팅 기록, 모든 것이 자신이 주도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들이었다. 이제 좀 뭔가 보이는군. 정수는 USB의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것이 부족했다. 태현과 박상무의 공모를 입증할 직접적 증거 말이다. 며칠 후 기회가 왔다. 정수 차장, 잠깐 부장실로 와보세요. 태현이 정수를 불렀다. 부장실에는 박상무도 함께 있었다. 앉으세요. 박상무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정수 씨, 요즘 좀 예민해진 것 같던데? 무슨 말씀이신지. 다른 직원들이 그러더라고. 승진 못한 걸 가지고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정수는 황당했다. 자신이 언제 다른 직원들 앞에서 불만을 표시했다는 말인가?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인사팀에서는 다르게 얘기하던데. 박상무가 서류를 하나 꺼냈다. 여기 보세요. 김 과장이 보고한 내용인데 정수 씨가 인사 결과에 불만을 표시하며 회사 비판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정수는 기가 막혔다. 중학교 동창인 김 과장이 자신을 배신한 것이었다. 그건 단순한 질문이었는데요. 제가 회사를 비판한 적은 정수 씨? 박상무가 정수의 말을 끊었다. 20년 동안 회사에 다니면서 아직도 조직 생활을 모르시나요? 불만이 있어도 적당히 넘어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제가 한 일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고 싶은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정당한 평가? 태연이 비웃듯 말했다. 형, 혹시 본인 실력을 과대평가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순간 정수에 참았던 화가 터져나왔다. 과대평가? 50억짜리 어사 계약이 누가 따온 건데? 그것도 팀 전체의 노력 아니었습니까? 팀 전체의 노력? 그럼 기획부터 고객 미팅, 계약 체결까지 제가 혼자 한 건 뭐가 되는 거예요? 박상무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다. 정수 씨, 지금 목소리 높이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사실? 박상무가 일어섰다. 정수 씨, 회사에서 사실이라는 건 서류에 기록된 것이에요. 그리고 서류상으로는 태연 부장이 주담당자로 되어 있어요. 그 서류가 잘못된 거라고요. 잘못되었다는 증거라도 있어요? 정수는 말문이 막혔다. 증거는 있었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았다. 보세요, 정수 씨.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곤란해요.
박상무가 위협적인 톤으로 말했다. 조용히 본인 할 일이나 하세요. 괜히 소란 피우면 글쎄요, 회사 생활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일주일 후 정수에게 인사 발령이 떨어졌다. 이정수 차장, 경기도 분당 지점으로 발령. 분당 지점은 본사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사무소였다. 사실상 좌천이었다. 동료들이 정수를 바라봤다. 이번에는 동정이 아닌 두려움이 섞인 시선이었다. 저러다가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는 표정들이었다. 정수 형, 저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요. 태연이 위선적으로 말했다. 분당 지점도 나름 괜찮은 곳이에요. 스트레스 없이 일할 수 있을 거예요.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너무 허탈해서였다. 집에 돌아와 미영에게 소식을 전하자 미영이 분노했다. 이건 정말 너무해요. 보복 인사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긴 뭐가 어쩔 수 없어요? 노동청에 신고하든 뭐라든 해야죠. 미영아, 괜히 더 큰 문제 만들지 말자. 그때 민준이 끼어들었다. 아빠, 이건 부당 인사예요. 정말로 신고할 수 있어요. 민준아, 아빠가 회사에서 완전히 매장당할 수도 있어. 그럼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거예요? 정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아, 미안한데 이번 달부터는 편의점 알바 그만둬야 할 것 같아. 민준이 다니던 편의점 사장이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다. 이유는 본사에서 인력 감축 지시가 내려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수는 알고 있었다. 그 편의점 체인의 대주주가 박상무와 골프 파트너라는 것을. 아빠, 설마 이것도?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마도 그럴 거야. 이제 가족에게까지 피해가 미치기 시작했다. 정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날 저녁 정수는 혼자 동네를 걸었다. 20년을 바친 회사에서 이런 대우를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정수야? 나 장민호야. 중학교 동창. 장민호? 정수는 기억을 더듬었다. 아, 법대를 나가서 변호사가 됐다던 그 친구. 민호야? 어떻게 내 번호를? 동창회 명단에서 찾았어. 사실 너 얘기를 들어서 전화했어. 내 얘기? 응. 김 과장한테 들었는데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서? 김 과장이 자신을 배신해놓고 뒤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호야, 지금 시간 있어? 만나서 얘기 좀 할까? 1시간 후, 정수는 장민호와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15년 만에 보는 중학교 동창은 성공한 변호사의 모습이었다. 정수야, 자세히 얘기해봐. 어떤 일을 당했는지. 정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성과 도용, 승진 비리, 보복 인사, 그리고 가족에게까지 미치는 압박까지. 장민호는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이거 완전한 직장 내 괴롱이고 부당인사네. 그래도 증거가 부족해서. 무슨 소리야? 내가 가진 자료들만으로도 충분해. 더구나 가족까지 압박하는 건 명백한 보복이야. 장민호가 정수를 똑바로 바라봤다. 정수야,
이제 제대로 싸워보자. 정수야, 우선 내가 가진 자료들을 다 보자. 장민호는 노동법 전문 변호사답게 체계적으로 접근했다. 정수가 준비해온 USB를 받아보며 하나하나 검토했다. 이거 대박이네. 어사 계약 초기 기획안이 완전히 내 필체로 되어 있고, 이메일 발신 기록도 모두 내가 보낸 거잖아. 그래도 서류상으로는 태연이가 주담당자로 되어 있어서 그게 오히려 증거야. 원본과 수정본을 대조해보면 조작이 명확하게 드러나거든. 장민호가 컴퓨터를 켜서 파일들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봐라, 이 보고서. 메타데이터를 보면 최초 작성자가 너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누군가 담당자 부분만 수정했어. 수정 시간까지 다 나와 있고. 정수는 신기했다. 그런 것까지 알 수 있다니. 더 결정적인 건 이거야. 장민호가 다른 파일을 열었다. 내가 고객사와 주고받은 이메일들. 여기에 태연이 이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 모든 소통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뜻이지. 그럼 이걸로 승부할 수 있어? 충분해. 하지만 더 강력한 증거가 있으면 좋겠어. 장민호가 턱을 만지며 생각했다. 혹시 태연이나 박상무가 골프 접대비를 횡령했다는 증거는 없을까? 글쎄, 직접적인 건 없지만 회사 카드로 골프장 결제한 건 있어. 그거 좋네. 더 찾아보자. 정수는 그날부터 더욱 세밀하게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장민호의 조언에 따라 회계 자료까지 뒤져봤다. 며칠 후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민호야, 이거 봐. 정수가 장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현이가 골프 접대비로 한 달에 500만 원씩 쓰고 있어. 근데 실제 거래처 접대는 월 평균 200만 원 정도야. 그럼 나머지 300만 원은 개인 골프 비용을 회사 돈으로 쓴 것 같아. 영수증을 보니까 평일 낮 시간에 개인적으로 친 골프도 접대비로 처리했더라고. 완벽하네. 이건 명백한 횡령이야. 장민호는 흥분했다. 정수야, 이제 다른 피해자들도 찾아보자. 너 혼자만의 문제가 아닐 거야. 정수는 조심스럽게 다른 부서 동료들에게 접근해봤다. 혹시 승진해서 억울한 일 당한 적 있어? 영업 3부의 김대리가 한숨을 쉬었다. 있긴 하죠. 작년에 제가 따온 대형 계약도 결국 다른 사람 성과가 됐거든요. 누구 성과로? 박상무님 조카인 이 과장이요. 그 친구는 회사 온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과장이에요. 조카까지 있었다. 정수는 점점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다. 마케팅팀의 여직원들도 마찬가지였다. 저희는 아예 승진 기회조차 없어요. 남자들만 골프 치러 다니면서 중요한 결정을 다 내려버리거든요. 성희롱도 심해요. 술자리에서 여직원들은 분위기나 띄워달라고 하시는데 정수는 회사의 부패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호야, 이거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야. 회사 전체가 썩어 있어. 좋아. 그럼 더 큰 그림으로 가자. 장민호가 제안했다. 집단 소송으로 가는 거야. 너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이 동참할까? 물론 두려워하겠지. 하지만 너부터 시작하면 용기를 낼 거야. 장민호는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우선 노동청에 신고하고 동시에 언론에도 제보하자. 그리고 회사 내부 고발도 준비하고 언론까지?
그래야 회사가 함부로 보복 못해. 이미 내가 좌천당한 상황이니까 더 잃을 것도 없잖아. 정수는 그 말에 힘을 얻었다. 정말로 더 잃을 게 없었다. 일주일 후 모든 준비가 끝났다. 이제 D-데이를 정하자. 장민호가 말했다. 다음 주 월요일 어때? 주말에 마지막 점검하고. 좋아. 정수는 드디어 결심을 굳혔다. 그날 저녁 집에서 가족 회의를 열었다. 미영아, 민준아, 아빠가 중요한 결정을 했어. 무슨 결정이에요? 회사랑 제대로 싸우기로 했어. 미영의 표정이 걱정스러워졌다. 여보, 괜찮을까요? 더 큰 보복을 당하면 어떡해요? 미영아, 이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아니, 오히려 더 나빠질 거야. 민준이 아버지를 지지했다. 아빠, 전 찬성해요.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죠. 하지만 아빠 직장을 잃을 수도 있어.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휴학하고 알바해서 돈 벌 수도 있고. 정수는 아들의 말에 뭉클했다. 고마워, 민준아. 하지만 내가 희생할 필요는 없어. 아빠가 해결할 거야. 미영도 마침내 남편을 지지하기로 했다. 알겠어요. 어차피 지금도 힘든 건 마찬가지잖아요. 한번 제대로 해보세요. 주말 동안 정수는 마지막 점검을 했다. 증거 자료 정리, 언론사 연락처 확보, 노동청 신고 서류 작성. 일요일 밤 정수는 잠들기 전에 생각했다. 20년 동안 참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내가 먼저 나서면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낼 거야. 월요일 아침이 밝았다.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다. 오늘이 진짜 시작이야.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정수는 다짐했다. 48세, 20년 직장인 이정수의 반격이 드디어 시작되는 날이었다. 박상무, 김태현. 이제 진짜 게임을 시작해보자. 정수의 눈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승부욕이 불타올랐다. 월요일 아침 8시 정각, 정수는 노동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고서를 제출했다. 동시에 장민호가 준비한 언론사 제보 이메일도 발송했다. 자, 이제 시작이야. 정수는 심호흡을 하고 회사로 향했다. 오늘부터는 달라질 거였다. 회사에 도착하자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다. 태현은 부장실에서 골프 연습을 하고 있었고, 박상무는 여전히 골프 파트너들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 곧 너희 세상이 뒤바뀔 거야. 오전 10시 정수의 핸드폰이 울렸다. 정수 씨? 여기는 KBC 뉴스팀입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에 대해 취재하고 싶은데요. 드디어 시작됐다. 네,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만날 수 있을까요? 점심시간, 정수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기자를 만났다. 30대 중반의 여성 기자였다. 안녕하세요, 사회부 김 기자입니다. 제보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네, 모두 사실입니다. 정수는 준비한 자료들을 기자에게 보여줬다. 원본 기획서, 이메일 기록, 골프 접대비 횡령 증거까지. 이건 정말 대단한 자료네요. 특히 이 메타데이터 분석 결과는 결정적이에요. 김 기자의 눈이 반짝였다. 다른 피해자들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 여러 명이 비슷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인터뷰도 가능해요. 좋습니다.
내일 아침 뉴스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오후 2시, 이번에는 노동청에서 연락이 왔다. 이정수 씨 맞으십니까? 신고 접수 확인되었고, 내일 현장 조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20년 참았던 분노가 터져나오는 순간이었다. 오후 4시, 갑자기 회사가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야, 너 뉴스 봤어? 무슨 뉴스? 포털 사이트에 우리 회사 얘기 나왔어. 정수는 몰래 인터넷을 확인했다. 벌써 기사가 올라와 있었다. 대기업 계열사 승진 비리 의혹, 성과 가로채기와 골프 접대 문화 도마 위. 기사를 읽는 동료들의 얼굴이 점점 경직됐다. 비록 회사명은 익명 처리되어 있었지만 내부 사람들은 금세 알아챌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거 진짜야? 어사 50억 계약이면 정수 차장이 한 거 아니야? 맞아. 그런데 태연 부장 성과로 되어 있지. 동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20년 동안 묵묵히 일해온 정수에 대해 다들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후 5시, 박상무가 급하게 임시회의를 소집했다. 모두들 들었을 것입니다. 회사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가 나왔는데요. 박상무의 목소리에 당황이 배어 있었다. 이런 근거 없는 소문에 휘둘리지 마시고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시선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특히 정수를 바라보는 눈빛이 다르했다. 예전의 동정이나 무관심이 아닌 뭔가 기대하는 표정이었다. 그날 저녁 9시 KBC 뉴스에서 본격적인 보도가 나왔다. 대기업 계열사에서 20년간 근무한 직원의 성과를 13년 후배가 가로채 승진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TV 화면에는 정수가 작성한 기획서와 이메일이 나왔다. 물론 개인정보는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특히 이 후배 직원은 회사 돈으로 개인 골프를 치며 월 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상무와 태연의 골프 사진도 나왔다. 얼굴은 가려졌지만 회사 사람들은 금세 알아볼 수 있었다. 정수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뉴스를 봤다. 아빠, 정말 나왔네요. 민준이 신나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 시각 태연은 집에서 뉴스를 보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여보, 이거 당신 얘기 아니야? 아내가 의심스럽게 물었다. 아,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태연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정수의 반격이 시작된 것을. 다음 날 화요일 회사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태연 부장님, 노동청에서 나왔어요. 직원이 급하게 알려줬다. 뭐라고? 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노동청 조사관 2명이 회사에 도착했다. 안녕하십니까?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건으로 조사하러 왔습니다. 어떤 신고 말씀이신지. 박상무가 당황하며 말했다. 성과 가로채기, 부당 인사, 그리고 횡령 관련입니다. 조사관들이 자료를 요구하자 회사는 발칵 뒤집혔다. 이정수 차장과 김태현 부장이 관련된 모든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그때 정수가 나섰다. 제가 이정수입니다. 조사관이 정수를 바라봤다. 신고하신 분이시군요. 증거 자료가 상당히 체계적이던데요. 20년 동안 준비한 거니까요. 정수의 말에 주변 동료들이 웅성거렸다. 드디어 정수가 입을 연 것이었다.
태연 부장, 박상무님,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입니다. 정수가 당당하게 말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인 순간이었다. 태연과 박상무의 얼굴은 이미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 순간 정수는 깨달았다.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노동청 조사가 시작되자 태연과 박상무의 비리가 연쇄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태연 부장님, 이 골프장 결제 내역 좀 설명해 주실까요? 조사관이 신용카드 명세서를 내밀었다. 이건 거래처 접대였습니다. 그런데 평일 낮 2시에 혼자 골프를 치신 것도 접대인가요? 태연은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이분은 누구시죠? 조사관이 또 다른 영수증을 보여줬다. 태연의 대학 동기와 함께 골프를 친 기록이었다. 친구, 아니, 잠재 고객이었습니다. 잠재 고객이 대학생인가요? 완벽하게 준비된 증거 앞에서 태연의 거짓말은 하나씩 무너져 갔다. 한편 박상무도 곤경에 처했다. 상무님, 어사 계약건에서 이정수 차장의 역할이 어땠나요? 보조적인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고객사 담당자 증언은 다르네요. 조사관이 서류를 꺼냈다. 어사 김 부장님 말씀으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정수 차장과만 소통했고, 김태연이라는 사람은 계약 체결 당일에 처음 봤다고 하시는데요. 박상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요? 그럼 이 이메일들도 모두 오해인가요? 어사와 주고받은 50여 통의 이메일이 모두 정수의 계정에서 발송된 것들이었다. 오후에는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태연 부장님, 학력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습니다. 조사관이 뜻밖의 질문을 꺼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에 확인해 보니 해당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간단히 말해서 학력 위조입니다. 태연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의 모든 것의 기반이었던 명문대 학력이 가짜였던 것이다. 실제로는 지방 사립대 중퇴 기록만 있네요. 동료들이 경악했다. 그들이 20년 동안 우러러 보았던 엘리트의 실체였다. 그럼 MBA도 물론 가짜입니다. 아예 해외에 나간 기록도 없어요. 태연은 완전히 무너졌다. 변명할 여지조차 없었다. 그날 저녁 KBC에서 추가 보도가 나왔다. 어제 보도한 대기업 계열사 비리 사건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승진한 직원의 학력이 완전히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V에는 태연의 가짜 졸업 증서와 진짜 중퇴 증명서가 대조되어 나왔다. 또한 이 직원은 회사 법인카드로 개인 골프를 수십 차례 치며 총 5천만 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사 주가는 하루 만에 8% 폭락했다. 언론은 연일 비리 실태를 파헤쳤고 온라인에서는 이게 한국 기업 문화다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다음 날 수요일 정수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당당하게 회사에 출근했다. 정수 차장님, 동료들이 하나둘 다가왔다.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 모든 걸 혼자 준비하셨어요? 20년 동안 당한 걸 생각하면 이 정도는 저희도 사실 이상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태연 부장이 갑자기 승진하는 게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정수는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니었다. 점심시간 박상무가 급하게 정수를 찾아왔다. 정수 씨, 얘기 좀 하죠. 무슨 얘기 말입니까?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태연이도 충분히 벌받았고 박상무는 완전히 굽신거리는 모습이었다. 상무님, 이제 시작입니다. 정수가 차갑게 말했다. 20년 동안 당한 걸 이틀 만에 끝낼 순 없죠. 그날 오후 회사에서 긴급 이사회가 열렸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김태현 부장, 즉시 해고 조치. 박상무 사직서 제출. 태현은 그날로 회사에서 쫓겨났다. 개인 물품을 챙기며 나가는 그의 모습을 직원들이 지켜봤다. 태현 부장님, 한 후배가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태현은 고개도 들지 못했다. 박상무도 마찬가지였다. 30년 회사 생활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후속 보도가 나왔다. 비리 연루자들이 모두 회사에서 퇴출됐으며 검찰은 횡령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수는 집에서 뉴스를 보며 묘한 기분이었다. 복수의 쾌감보다는 오히려 허탈함이 컸다. 아빠, 기분이 어떠세요? 민준이 물었다. 글쎄, 생각만큼 시원하지는 않네. 왜요? 20년을 참았는데 끝은 너무 허무하게 났어. 미영이 남편의 손을 잡았다. 여보,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회사가 바뀔 거고 당신도 인정받을 거예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복수는 끝났지만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사건이 터진 지 한 달 후 정수는 본사로 복귀했다. 그것도 부장으로 승진해서. 축하합니다, 이정수 부장님. 사장이 직접 승진 발령을 전달했다. 그동안 많은 고생을 끼쳐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정정당당한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이제 와서 하는 사과였지만 그래도 변화는 시작된 것 같았다. 새 부장실에 앉은 정수는 창밖을 내다봤다. 바로 저 아래층이 예전 태연의 부장실이었다. 부장님, 첫 팀 회의 준비됐습니다. 새로 배정받은 팀원이 보고했다. 정수의 팀에는 그동안 승진해서 소외됐던 실력 있는 직원들이 배치됐다. 좋습니다. 시작해보죠. 회의실에서 정수는 팀원들을 바라봤다. 앞으로 우리 팀은 성과로만 평가받을 겁니다. 골프 못 쳐도 인맥 없어도 실력만 있으면 됩니다. 팀원들의 눈에 희망이 보였다. 점심시간 정수는 우연히 태연의 소식을 들었다. 태연이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동료가 물었다. 글쎄요. 소식이 있나요? 취업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학력 위조 전과자라서 어디서도 안 받아준다고. 정수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20년 동안 자신을 괴롭힌 상대였지만 완전히 몰락한 모습을 보니 안쓰럽기도 했다. 그리고 부인하고도 이혼했다던데요. 재산도 다 날리고. 재산도요? 네, 횡령 손해배상으로 집까지 팔았다고 들었어요. 한편 박상무의 소식은 더 참담했다. 검찰에서 기소했다고 하네요. 뭘로요? 업무상 횡령, 배임, 그리고 직권남용까지. 실형 선고받을 것 같다고 해요. 30년 회사 생활의 마지막이 감옥이라니. 정수는 씁쓸했다. 그날 오후 정수에게 특별한 방문객이 있었다. 부장님, 김 대리님이 찾아오셨는데요.
영업 3부의 김대리였다. 박상무 조카 때문에 승진을 못했던 그 직원이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아니, 이제 선배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앉으세요. 사실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감사 인사요? 부장님 덕분에 저도 이번에 과장으로 승진했거든요. 그동안 묻혀있던 실력자들이 다 인정받게 됐어요. 정수는 뿌듯했다. 자신의 싸움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된 것이었다. 그리고 여직원들도 승진 기회를 얻었어요. 마케팅팀 이 과장님도 부장으로 승진하셨고요. 정말로 회사가 바뀌고 있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수는 장민호와 만났다. 정수야, 축하한다. 부장 승진. 고마워, 민호야. 내 도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그게 아니야. 내가 20년 동안 쌓은 실력과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야. 두 사람은 근처 포장마차에 앉아 소주를 마셨다. 그런데 기분이 어때? 복수 성공한 기분. 장민호가 물었다. 생각보다 시원하지 않아. 왜? 태연이나 박상무가 완전히 망하는 걸 보니까 복수보다는 불쌍하더라고. 장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정상이야. 진짜 성숙한 사람들은 복수에서 쾌감을 얻지 않거든. 그럼 뭐가 진짜 의미인 걸까? 시스템을 바꾼 거지. 내 싸움으로 회사가 달라졌잖아. 정수는 그 말에 공감했다. 개인적 복수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이었다. 집에 들어가자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빠, 부장 승진 축하해요. 민준이 케이크를 준비해뒀다. 고생했어요, 여보. 미영이 남편을 안아줬다. 우리 아빠가 정말 멋있어요. 앞으로는 당당하게 살 수 있겠네요. 민준의 말에 정수는 뭉클했다. 정말로 이제는 당당할 수 있었다. 그날 밤 정수는 일기를 썼다. 오늘 부장 승진 발령을 받았다. 2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지만 생각만큼 기쁘지는 않다. 태현과 박상무가 망하는 것을 보니 복수의 허망함을 느꼈다. 하지만 회사가 바뀌고 있고 다른 동료들도 기회를 얻고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진정한 승리는 개인적 복수가 아니라 불공정한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었구나. 창밖으로 달이 밝게 떠 있었다. 정수는 이제야 진정한 평화를 느꼈다. 48세, 20년 직장인 이정수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1년 후, 정수는 올해의 모범 관리자상을 받게 되었다. 시상식장에는 가족들이 함께 했다. 영업이부 이정수 부장님, 공정한 인사 문화 정착과 후배 양성에 기여한 공로로 이 상을 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정수는 단상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20년 전 신입사원으로 입사할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정수는 잠시 멈춘 후 계속했다. 하지만 불의에 맞서는 용기만 있다면 세상은 바뀔 수 있습니다. 나이도 학벌도 인맥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직함과 실력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가장 소중합니다. 청중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정수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아빠, 연설 정말 멋있었어요. 민준이 말했다. 이제 대학 3학년이 된 민준은 법학과에서 공부하며 아버지를 롤모델로 삼고 있었다. 나도 아빠처럼 불의에 맞서는 변호사가 될 거예요. 고마워, 민준아.
미영이 남편의 손을 잡았다. 여보, 정말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참기만 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시잖아요. 미영이 덕분이야. 그때 지지해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다음 날 토요일, 정수는 특별한 약속이 있었다. 지역 노동상담소에서 하는 봉사활동이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 부장님. 상담소 소장이 반갑게 맞았다.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정수는 6개월 전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이곳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 대우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있었다. 첫 번째 상담자는 40대 중반의 남성이었다. 15년 동안 회사에 다니는데 후배한테 밀려서 승진을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과거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증거를 모으셨나요? 증거요? 네, 본인의 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 말입니다. 정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언을 해줬다. 가장 중요한 건 혼자 싸우려 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변호사든 노동청이든 언론이든 2시간 동안 5명의 상담을 마친 후 정수는 장민호와 함께 커피를 마셨다. 정수야, 요즘 정말 바쁘게 사네. 그래야 보람이 있어. 내가 겪은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훌륭해. 개인적 복수에서 사회적 기여로 승화시킨 거야. 그때 장민호의 핸드폰이 울렸다. 태연이네. 태연이? 응, 가끔 안부 물어보거든. 장민호가 전화를 받았다. 어떻게 지내? 아, 그래? 알겠어. 전화를 끄는 장민호가 말했다. 작은 회사에 취직했대. 말단 사원으로. 그래도 다행이네. 정수는 진심으로 말했다. 아직도 태연을 미워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박상무는 1심에서 실형 2년 받았어. 그렇구나. 정수는 더 이상 그들의 소식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이미 지난 일이었다. 일요일 오후, 정수는 아들과 함께 산책을 했다. 아빠,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그때 왜 그렇게 오래 참으셨어요? 진작 싸우실 수도 있었잖아요. 정수는 잠시 생각했다. 두려웠지. 가족을 생각하면 섣불리 행동할 수 없었어. 그럼 지금은 후회 없으세요? 전혀. 오히려 때가 되어서 한 것 같아. 20년 동안 쌓인 경험과 증거가 있었으니까 이길 수 있었거든. 아빠, 저도 나중에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정수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물론이지. 내 안에도 그 피가 흘러. 그날 저녁, 정수는 또다시 일기를 썼다. 1년 전 이맘때 나는 절망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 그리고 내가 상담해준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고 있다. 이제야 깨달았다. 진정한 승리는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는 걸. 48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게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보니 때가 딱 맞았다. 경험도 있고 용기도 생겼고 무엇보다 잃을 게 없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불의에 맞서며 살겠다. 나 하나가 바뀌면 10명이 바뀌고 10명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정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커튼을 닫았다. 49세 이정수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이었다.
KBC 뉴스에서 특집 다큐멘터리가 방영됐다. 3년 전 한 중년 직장인의 용기가 바꾼 대한민국 직장 문화. 정수는 이제 임원이 되어 전국 강연을 다니며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들 민주는 변호사가 되어 아버지와 함께 노동자 권익 보호 활동을 하고 있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꿉니다. 정수의 마지막 인터뷰 멘트였다.